자, 2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자, 그 전에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 공지사항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우리가 2월 말까지 정확히는 3월 2일 날 마지막 수업 할 예정이라 그랬었어. 요게 끝나면은 이 반에서 요 수업 4시 요 시간, 동일한 시간에 3월부터는 교재를 오투로 바꿔서 본격적으로 고등부 내신을 대비하는 수업이 연장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수업을 이제 나 여기서 들을 것이다, 혹은 안 들을 것이다. 아직 급한 건 아니니까 본인이 고민을 해보고 한 명절 지나는 앞으로 대략 한 2주 정도 후에는 좀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 예를 들면 뭐 이현서 같은 경우 뭐 듣고 싶어도 아니 들을 수도 있겠다. 잘하면. 왜냐면 주말에 뭐 나오니까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래서 고등부 내신 대비를 똑같이 입안에서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본인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 뭐 그동안에 나는 이제 통합과학을 이렇게 다 들었어. 이 정도면은 이제 나 혼자 한번 해볼 만하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뭐 들어라 말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 말할 수는 없어.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의 문제지만, 다만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 상의하고 일단 본인이 우선 결정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상의한 다음에 나한테 알려주기만 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중에 진짜로 한 명도 안 듣겠대. 그럼 이 반에, 이 시간에 나는 다른 수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학원에서는. 그러니까 나라는 표현보다는 학원에서 이 시간에 뭐 다른 수업을 뭐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하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한 적어도 몇 명 정도는 듣겠다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하던 수업이니까 또 담당 교사는 당연히 내가 하겠지. 그래서 유지를 하겠다, 그렇지 않겠다라는 거를 몇 명이 들을지를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돼야 되잖아. 예를 들면 한 명 혹은 2명만 듣겠다 그러면 이 반은 유지가 안 돼. 그냥 기본적으로 한 4명 이상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여러분들 고등부 내신을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게 이제 결정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뭐 당장 지금 말해봐 하는 게 아니고 넉넉 잡고 대략 한 2주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렇게 알려만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 4시 수업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고등부 내신반으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니까 고등부 내신반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실험을 해. 그래서 먼저 산성 물질 갖고 실험을 해. 그러면 이 실험의 목적이 뭐냐? 도대체 지금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수소 이온 때문에 산성의 성질을 나타내는 건 배웠지만 이제 처음에 이걸 몰랐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실험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산성의 성질이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붉게 변화시킨다라는 걸 알았단 말이지. 그래서 실험을 하는 거야. 어떻게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여기다 깔아.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질산칼륨이라는 게 나와. 참고로 이 질산칼륨은 하얀 가루인데, 질산칼륨을 물에 녹이면 질산칼륨이 이제 분자식이 어떻게 되냐면 질산칼륨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물에 녹이면 칼륨 이온과 질산 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그럼 얘는 뭐 하는 거냐? 질산칼륨 이온을 여기다 왜 까느냐? 이따가 수소이온 혹은 다른 이온들이 움직일 때 얘를 먼저 녹여놓으면 얘도 이온이니까 얘도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다른 이온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얘는 성질적으로는 중성이지만 다른 이온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건전지에 연결을 하는 거야. 자, 건전지는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야. 그렇다면 요 속에 이런저런 이온들이 섞여 있을 거란 말이지. 그 중에 마이너스 성향을 가진 이온은 플러스 쪽으로 움직일 테고, 플러스 성질을 가진 이온은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일 거란 말이지. 물론 얘도 움직여. 근데 얘네는 리트머스 시험지랑은 상관이 없는 애들이야. 얘들은 진짜 우리가 실험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여기다가 내가 염산을 갖고 실험을 할 거야. 그럼 염산을 물에 녹이면 이 속에는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존재한단 말이지. 얘네들이 움직이는 걸 일종의 얘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질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실에 적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염산을 여기서 적신단 말이야. 그러면은
실험을 해보면은 얘는 플러스니까 H 플러스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마이너스 쪽을 향해서 움직이겠지. 그 다음에 염화이온은 Cl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플러스 쪽으로 다가갈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실험을 해보면 이게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이쪽으로 이렇게 빨개진단 말이야. 이쪽으로는 안 빨개져. 그러면 그걸 보면서 양이온이 음이온 쪽으로 움직이는 애 때문에 얘가 빨개지는구나. 우리 책에서는 좌우 순서가 바뀌었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어쨌든 우리 책에서 왼쪽으로 움직여. 근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 쪽으로 간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성이라는 성질을 나타내는 애는 수소이온 때문에 얘가 공통적으로 산성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구나를 확인해보는 실험이 되는 거야. 그럼 이때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때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는 애가 누구야? 당연히 수소이온이고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는 애는 염화이온이잖아. 근데 하나 더 있어. 얘네들도 움직이긴 해. 쉽게 말하면 K 플러스도 똑같이 움직여. 이쪽으로. 안 움직이는 게 아니야. 얘도 움직여. 대신에 얘는 성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중성이니까. 당연히 질산이온 NO3- 자체가 하나의 세트야. 이거 질산이온도 움직여.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는 이온이 누구니? 그럼 여러분들은 수소이온만 대답해서는 안 되고 수소이온하고 칼륨이온 두 개가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이 문제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같은 원리로 그럼 플러스 쪽으로 누가 움직이니? 그러면은 염화이온하고 질산이온이 플러스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대답하면 되겠다 이거야. 자, 지금까지 산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염기성은 뭐냐? 수산화이온을 낸단 말이야. 그래서 염기성의 공통적인 특징은 수산화이온을 낸다가 특징이고, 염기성은 먹어보면 좀 씁쓸해. 그리고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대표적인 염기성 중에 하나가 비누야, 비누. 그래서 비누 만지면 얘들아 미끈미끈하잖아. 그게 우리 피부 세포를 단백질을 미세하게 조금 녹여. 그렇다고 비누 오래 하면 내 살덩어리 다 녹아드는 건 그건 아닌데 조금. 돌려 얘기하면 비눗물에다가 오래 손을 담기고 있으면은 좋을 리가 없겠지. 어쨌든 내 피부를 상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눗물 같은 거에도 비눗물에도 오래 이렇게 손 담고 있으면 좋은 게 없단 말이야. 알다시피 설거지 같은 거 할 때도 퐁퐁 이런 게 다 비누 계열이란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도 염기성이잖아. 그 맨손으로 설거지를 오래 한다. 그러면 피부에 좋을 리는 없겠지. 상식적으로. 물론 설거지 한두 번 했다고 당장 뭐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게 오랜 기간 지속이 된다면 피부에 뭐 조금 안 좋겠지. 그래서 염기성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이 누구 있느냐? 수산화 나트륨. 그럼 얘는 이온화가 되면 나트륨과 수산화 이온이 돼. 수산화 나트륨. 그러니까 수산화 머시기 이런 말 들어가면 염기성인 거야. 또 뭐가 있어? 수산화 칼륨. 그럼 얘는 이렇게 이온화가 되고, 또 수산화 칼슘이 있어. 근데 칼슘은 특이하게 아까 우리 잠깐 했잖아. 칼슘은 2+짜리 이온이야. 근데 OH는 1-짜리 이온이잖아. 그래서 얘가 어떻게 달라붙냐면 OH가 2개 있어야 돼. 요런 게 좀 특이사항이지. 그럼 얘는 이온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 2+에 2에 OH-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야. NaOH 한 개를 비유를 하자면 수산화나트륨 가루 한 개를 물에 녹이면 이온이 2개가 생겨. 보시다시피. 근데 수산화 칼슘 한 개를 물에 녹이잖아. 그럼 이온이 3개가 생긴다. 이런 거 참고해서 알아두라고. 그래서 분자식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칼슘은 2+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이 분자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고 수산화 반응까지는 몰라도 되고 적어도 요 3개 정도는 꼭 알아둬라. 그리고 하나 더 있어. 특이한 게 암모니아가 있어. 이게 암모니아 기체야 얘들아. 이 암모니아가 뭐냐면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화장실 가면 냄새 나는 거 있지. 우리가 흔히 찌린내라고 부르는 거 그게 암모니아야. 암모니아를 물에 녹이잖아.
그럼 얘가 물하고 만나잖아. 물에 녹인다는 게 물하고 반응시키는 거잖아. 얘는 기체야, 기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NH4 플러스가 돼서 이게 암모늄 이온이 돼. 그래서 양이온이지.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야 H2O에서 H 플러스 한 개가 1로 달라붙었어. 그럼 얘 뭐 남았어? 이렇게 돼서 염기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자체는 염기성이 아니야. 근데 얘를 물에 녹이면 염기성이 되는 거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염기성은 쓴맛이 난다.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붉게 변화시킨다. 가장 중요한 거 페놀프탈레인 빨갛게 된다. 아까 했잖아. 페놀프탈레인. 그리고 전류를 흐르고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고 이런 거를 참고해서 알아두면 되겠어요. 염기성의 공통적인 성질이지. 산성이든 염기성이든 이온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류가 흘러.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전해질이라고 불러. 전해질. 이거 이온은 니네 중학교 때 2학년 1학기 앙금 실험 처음에 할 때 이온 등장하잖아. 그러면서 이온이 있으면 전류가 흐른다 했고, 또 심지어 우리 앞에서도 이온 결합, 공유 결합 할 때도 공유 결합은 이온화가 안 되니까 전류가 안 흐르고, 이온 결합은 이제 이온이 있으니까 전류가 흐른다. 대표적인 게 소금하고 설탕이잖아. 그래서 소금을 물에 녹이면 Na 플러스랑 Cl-로 이온화가 되니까 소금물은 전류가 잘 통하는 반면에 증류수에다가 설탕 녹이면 설탕물은 전류가 안 통한단 말이야. 원래 순수한 물은 이온이 없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흘러.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돗물은 순수한 증류수가 아니고 막 소독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섞여 있어서 이온들이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섞여 있는 거지. 몸에 해롭지 않은 수준에서. 그러니까 수돗물은 원래는 순수한 물이 아닌 거지. 이것저것 섞여 있는 물인 거지, 따지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66페이지면 또 시험 나오잖아. 이번에 안 그릴게. 아까랑 똑같아. 또 질산칼륨을 싹 적셔. 그런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뭘로 해볼까? 여기 수산화 나트륨을 해볼게. 그러면 나트륨은 양이온이니까 얘는 음극 쪽으로 다가가겠지. 그럼 얘는 플러스 극 쪽으로 다가가겠지. 그러고서 뭘 깔았어? 붉은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이제 까는 거야. 바닥에다가. 그러면은 얘가 움직이는 쪽으로 푸르게 변하겠지. 그지? 이해됐죠?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산칼륨을 베이스로 깔아놨으니 역시 이번에도 질산칼륨도 같이 움직이긴 해. 질산칼륨은 멈춰있는 건 아니야. 같이 따라서 움직여.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시험에서 질산칼륨을 왜 집어넣냐 그러면은 얘네들의 이온이 원활하게 움직일수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뭐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 66페이지 내용이야. 그래서 66페이지 한 번만 쭉 읽어보세요. 여기까지는 별로 안 어렵고 이제 다음에 배울 중화 반응이 조금 더 어려워. 그리고 그 밑에 탐구자를 청해서 두부와의 반응에서 흐물흐물해진다. 이게 뭐냐면 얘들아 두부라는 애가 콩으로 만들었지만 대표적인 단백질 물질이잖아. 그치? 두부가 단백질이 많단 말이야. 콩이. 그래서 흐물흐물해진다. 이 말은 염기성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요 점 참고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산성 물질에 뭐가 있고 그 밑에 염기성 물질에 뭐가 있고, 참고로 염기성 물질 중에서 하수구 세정제라고 부르는 거 있지. 하수구 세정제가 흔히 말하는 왜 뚜러퐁 뭐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니네 그 뭐야 싱크대나 아니면은 욕실 같은 거 막힐 때 막 막혀서 물 안 내려가면 뚜러퐁 갖다 붓잖아. 걔가 염기성이라고. 걔가.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가서 지시약 좀 알아보자. 지시약. 리트머스 종이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에서는 푸른 애가 붉게 변하고 붉은 애가 푸르게 변해. 그리고 페놀프탈레인은 대표적으로 그 염기성 알아보는 전문 용액이야. 그러니까 페놀프탈레인이 등장했다 그러면 염기성만 신경 쓰면 돼. 근데 그 옆에 더 있어. BTB. 요거 중학교 때 이미 배운 거야. BTB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서 겁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BTB 용액이 있어. 이 BTB 용액이 뭐냐면 중성에서는 무슨 색이냐면 녹색이야. 녹색. 초록색이라고 부르지. 근데 얘가 산성에서는 BTB 용액이 노란색으로 바뀐다고. 그 다음에 염기성에서는 얘가 파란색으로 된다고. 그래서 참고로 중학교 때 실험한 것 중에 이 BTB 갖고 뭐 찾는 실험을 하냐면은 이산화탄소 찾는 실험을 해. 그래서 이렇게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잖아. 그럼 날숨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래서 BTB를 집어넣으면 처음에 초록색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이따 노랗게 변한다고. 그게 왜 노랗게 변하냐면 CO2라는 애가 있잖니. CO2라는 애가 저기 뭐냐 물하고 만나잖아. 그럼 얘가 물로부터 뭘 뺏어오냐면은 얘가 산소를 하나 받아.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탄산이라는 성질을 가지게 돼. 그러면서 수소이온을 만들게 된다고. 얘가. 응? 이게 탄산이 뭐야? 니네 알고 있는 탄산음료 할 때 있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탄산음료라고 부르는 거 있지. 사이다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사이다 산성이야. 그래서 그때 그 산을 탄산이라고 불러. 이게 만들어지면서 수소이온이 만들어져. 그래서 맹물은 중성이잖아. 맹물에다가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은 산성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 니네 이산화탄소를 갖다 집어넣으면 BTB가 노란색으로 바뀐다. 이게 그런 내용이야. 이런 거 들어는 봤을 거야. 근데 얘를 열심히 광합성을 시키면 어떻게 돼? 광합성을 시키면 이산화탄소가 사라지지. 그러면 날숨을 냈다가 식물 담근 다음에 그것도 하잖아. 2학년 때인가 그 광합성 나오잖아. 그럼 시간 지나면 다시 초록색으로 바뀐다. 그 얘기 나온다고. 이게 이제 그런 거랑 연관이 있는 거야. 그래서 BTB, 페놀프탈레인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아니 너무 잘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너무 잘 나오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나온다. 그리고 하나 더, 메틸 오렌지라는 용액이 있어. 오렌지 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만든 건데 중성일 때는 기본적으로 노란색인데 염기성에서는 살짝 색깔이 변해. 근데 얘가 산성에서는 명확하게 붉은색 계열로 변해. 참고해서 알아두면 돼. 자, 그럼 밑에 개념 확인 체크해서 몇 문제 안 되잖아. 그거 지금 바로 풀어봅시다.
다 푸는 사람은 바로 채점하시면 됩니다. 다 했지? 자, 다음에는 이제 중화반응으로 가겠습니다. 중화반응. 우리 교재 68페이지로 갈게요. 얘가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야. 중화반응. 자, 일단 중화반응은 산의 H 플러스와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뭘 만드냐 하면 물을 만들면서 소위 말하는 중성이 되는 게 이제 이게 핵심 이온 반응식이야. 그래서 이거를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고 부른다고. 한마디로 중화 반응에서 제일 중요한 식이 뭐냐? 그럼 이거야, 이거. 너무 당연한 식이지. 이 식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중화 반응이 이런 반응을 통해서 중성이 된다. 여러분들 흔히 중화된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 그게 중성화 된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산성하고 염기성하고 적절히 같은 양을 섞으면 중성이 돼. 뭐 둘 중에 한쪽이 양이 많으면 중성은 안 되지. 퍼펙트한 중성은 안 되겠지. 그래서 둘이 1대1로 적절하게 섞으면 중화를 만들 수 있다. 중성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68페이지 또 69페이지 아까보다 내용이 조금 어려워졌다 얘들아. 한 번만 또 읽어보세요. 읽고 나면 또 설명할게요. 야, 신도고는 남녀 공학이냐? 응. 자, 설명할게요. 기본 컨셉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아까 산화환원처럼 얘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구는 플러스 1가고 누구는 플러스 2가고 막 이런 어떤 이온에 대한 개념이 조금 복잡하게 나왔을 때 어려운 개념이야. 그러니까 중화반응이라는 현상 자체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그거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얘를 어렵게 내면 아까 산화환원도 누구는 플러스 1가 등장하고 누구는 플러스 2가 등장하고 그게 어렵잖아. 단순히 전자를 주고받는 개념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한 번에 몇 개씩 주고받아 이제 이런 게 어려운 것처럼 중화반응도 이제 뒤에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플러스 1짜리가 있고 플러스가 2짜리가 있고 막 요런 게 조금 복잡해져요. 자, 기본 개념 설명해 볼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경우가 뭐냐면 묽은 염산하고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이야. 여기 산성이고 얘는 염기성이잖아. 그래서 얘네 둘을 섞어서 중화 반응을 시키는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먼저 그 밑에 나온 것처럼 해볼게. 먼저 묽은 염산을 먼저 담아놨어. 여기에 묽은 염산 수용액이야. 묽은 염산이야. 그럼 이 속에는
아시다시피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들어있겠지. 그치? 그래서 편의상 얘가 우리는 100개씩 들어있다고 해보자. 응? 그러고서 여기다 스포이드로 수산화나트륨을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떨어지는 실험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잘 보세요. 처음에 얘가 한 개, 이 속엔 얘 100개씩 들어있는데 이게 한 개가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Na 플러스 한 개, OH 마이너스 한 개 이렇게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얘랑 얘의 반응이야. 그럼 얘랑 얘랑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넣어주면 넣어주는 대로 들어가는 거야. 한마디로 얘는 10개 넣어주면 그냥 10개 생기는 거고 20개 넣어주면 20개 생기는 거야. 그리고 얘는 처음부터 100개 있었지.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얘는 누구랑 반응을 안 하니까 그냥 100개 100개가 유지가 되는 거야. 얘랑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야. 자, 그럼 얘가 원래 100개 있었는데 여기다가 요거를 한 개를 집어넣었어. 그럼 이 속에는 이제 얘가 한 개 생기겠지. 그러고서 물이 몇 개 만들어져? 여기서 H 플러스와 여기서 OH가 만나. 그럼 이게 물이 두 개가 아니고 물이 한 개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써먹은 이온은 두 종류지만. 그럼 물 몇 개 만들어? 한 개 만들었지. 자, 그러면 이제 들어오자마자 얘랑 만나서 물 만들었지. 그럼 이 속에 수산화 이온이 있어 없어? 없지. 왜? 오자마자 물 만났잖아. 물로 변신했다고.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중성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면 수산화 이온 한 개 집어넣잖아. 그럼 수산화 이온은 없는 거야. 물 됐어. 그러고서 그러면은 승인아 얘 몇 개 남어? 99개 남는단 말이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안 돼? 됐지? 그럼 예를 들면 얘를 10개 넣었어. 그럼 이 속에는 얘는 고스란히 10개가 생기겠지. 그러고서 얘는 들어오자마자 뭐 돼? 물 되지. 그러면 여기 수산화 이온이 남어 안 남어? 안 남지. 얘 다 물 되는 데 쓰였어. 그럼 아직까지 수산화 이온은 없어. 그러면 얘는 몇 개 남어? 얘 몇 개 남어? 90개가 남겠지. 왜? 이 중에 10개는 얘랑 만나서 물 됐으니까. 그럼 현재 얘는 90개, 얘는 여전히 100개, 얘는 10개, 얘는 빵개, 물 10개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지? 여기까지. 응?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세로축이 이온 수야. 그리고 가로축이 염산이 먼저 스탠바이 하고 있고 여기다가 수산화나트륨 수를 점점점 늘려주는 실험을 했다고 치자. 그럼 여기에는 등장하는 이온이 4개가 등장을 해. 그래서 자 Cl 마이너스, 그 다음에 H 플러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OH 마이너스, 이걸 OH 마이너스를 파란색으로 하자. OH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노란색이 뭐냐면 Na 플러스야. 자, 그러면 우리는 편의상 100개로 시작했다고 시작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처음에 100개야. 그럼 처음에는 H 플러스도 100개, 염화 이온도 100개에서 시작을 하지. 근데 제일 쉬운 게 누구야? 얘지. 얘는 어떻게 돼? 숫자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얘는 그냥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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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변화가 없지.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근데 자 이제 수소이온은 수산화 이온을 점점점 넣게 되면서 개수가 어떻게 돼? 점점 줄어들지. 이렇게. 그래서 급기야 수산화 이온이 100개가 들어왔어. 이것도 100개 넣었어. 그럼 현재 남은 수소 이온이 몇 개야? 얘가 100개가 들어왔어. 그럼 현재 남아있는 수소 이온이 몇 개예요? 빵개지. 다 물 만들었지. 그럼 물 몇 개 만들었어? 100개가 만들어졌겠지. 얘들아 이해됐지? 그래서 얘를 100개까지 집어넣으면 얘는 쭉 줄어들어. 그럼 이때부터는 얘는 00000이야. 왜? 더 이상 집어넣어주는 게 없고 얘는 리필해주는 애가 아니잖아.
한 번에 100개 놓고 끝났잖아. 그럼 얘는 0 되면 그다음부터 0000이지.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변신한다고. 그 다음에 나트륨 해볼게. 나트륨은 넣는 대로 늘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에 한 개도 안 넣었을 때 나트륨이 0에서 시작해서 수산화나트륨을 100개를 집어넣으면 나트륨은 고스란히 100개라고. 그래서 여기서 수산화나트륨 더 집어넣으면 그냥 더 늘어나는 거야. 예를 들면 수산화나트륨을 200개 넣었어. 그럼 나트륨은 고스란히 200개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마지막으로 이 수산화 이온을 볼게요. 얘는 열심히 집어넣거든? 근데 초반에는 000000000 이렇게 된다고. 왜냐? 오자마자 물대고, 오자마자 물대고, 오자마자 물대니까 남을 새가 없어. 언제까지? 얘랑 개수 똑같을 때까지. 그럼 100개 집어넣을 때까지만 해도 수산화 이온은 한 개도 안 생겨. 근데 이제 101개 집어넣는 순간부터 1, 2, 3, 4, 5, 6, 7, 8, 9, 10 생기겠지.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볼게. 자, 수소 이온이 100개가 있었고 염화 이온이 100개가 있었어. 근데 여기다가 NaOH를 예를 들은 거야. 선생님이 110개를 넣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온이 어떻게 되느냐? 얘는 볼 거 없이 여전히 100개지. 그럼 얘가 110개 들어있으니까 수소 이온은 몇 개로 바뀌어? 현재 몇 개 돼, 재현아? 100개. 얘가 원래 100개가 있었어. 이게 스타트야.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섞은 거야. 그럼 현재 얘 몇 개 남아있어? 한 개도 없지. 다 어디 갔어 그럼? 다 어디 갔어? 어디에 쓰였어? 물 만드는 데 쓰였지. 그럼 현재 물은 몇 개 만들었어? 100개 만들었겠지. 이해되지? 그러면 현재 이제 Na 플러스는 몇 개 있어? 얘 몇 개 있어? 어? 원래는 없었다고. 없었는데 얘를 110개를 집어넣었다고 하잖아. 그럼 얘 현재 몇 개 있어? 이거 넣어준 만큼 고스란히 110개가 있겠지. 됐지? 그러면 여기 이제 OH-는 몇 개 있어? 110. 110개가 들어왔는데 얘랑 100개가 만나서 물 만들었잖아. 그럼 몇 개 남았어? 10개. 10개 남았지. 여기 한번 봐봐 다시. 재현이 이해되냐 안 되냐?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지? 설이나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물을 몇 개 만드냐 그거만 신경 쓰면 돼. 이런 애들은 쉽단 말이야. 얘랑은 쉬운 애들이고 H 플러스와 수산화 이온의 개수 변화만 신경 쓰면 된다고. 이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에 저기 뭐냐 68페이지 밑에서부터 오른쪽 69페이지 그림 나와 있지? 거기 한번 쭉 다시 읽어봐 얘들아. 그럼 이제 이해가 될 거야. 68페이지 2번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의 변화부터 해서 오른쪽에 그래프 이 그림 그대로 나와 있잖아. 한번 다시 보시라고. 다 했어. 어려운 거 다 했다. 제일 중요한 게 69페이지에 저 그래프의 저 패턴 변화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지금 저 그래프. 왜 얘는 변화가 없고 왜 얘는 0개고 왜 얘는 현재 몇 개고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는.
승윤아 거기 읽어보면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여기까지는 되게 어려운 건 아니야. 이제 누가 몇 개로 이제 디테일하게 알아볼 때가 좀 까다로운 거지. 여기까지는 그렇게 쫄 필요가 없다. 뻔한 내용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불러. 자, 중화 반응의 또 특징이 뭐냐면, 야, 저 선생한테 막 총소리야. 빡치네. 야, 이게 고생해서 가르쳐준 선생에 대한 예의냐, 선생 공부 좀 막 뒤지려는 거야, 뭐야, 지금. 아, 강의가 뭐 마음에 안 들어. 아, 마음에 안 들어서 얘기를 하라고. 뭔가 조정을 해나가야지. 아, 강의 마음에 안 든다고, 수업 시간에 막 공부를 집어던지고, 야, 빡치네. 자, 그래서 이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얘들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이 발생해. 한마디로 물 한 개 한 개 만들 때마다 열이 발생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중화열이라고 불러. 물이 만들어지면서 미지근해져. 막 겁나 뜨거워져까지는 아니고 얘들아 약간 미지근해진다 이 정도 느낌. 실제로 염산하고 수산화나트륨하고 실제로 이렇게 섞어서 중화 반응을 시켜주고 만져보면 좀 미지근하다 요 정도. 아 뜨거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좀 미지근해졌네 요 정도 느낌은 나. 실제 실험을 해보면. 이게 그 소리야. 그러면 온도가 높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온도가 제일 높아진 순간이 그걸 뭐라고 부르냐? 중화점이라고 불러. 그리고 중화점이 쉽게 말하면 물을 제일 많이 만든 순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 탐구자료창이라고 돼 있는 거 있지? 그래프 해석해 볼게. 자, 잘 봐봐 얘들아. 첫 번째 실험을 A, B, C, D, E 5번의 실험을 독립적으로 하는 거야 얘들아. 첫 번째 A 어떻게 하느냐? HCl 2ml랑 수산화나트륨 10ml.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면 얘들아 밀리리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HCl 2개 수산화나트륨 10개 선생님이 여기서 100개라고 했듯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 그러면 들어봐. HCl 2개랑 수산화나트륨 10개 A 야 그러면 물 몇 개 만들어? 야 이현서 물 몇 개 만들어? 아이 저 지금 내가 A 보라고 했어. 그러니까 맨날 고무줄 쏠 생각만 하니까 저막 손가락에다 말아놓은 거 봐. 여차하면 또 쏠라고. 야, 왜 애가 그렇게 공격적이냐? 자, 다시 봐봐. 이현석 그 A 봐봐. 탐구자료창이라고 써 있는 거. A라는 실험은 염산 몇 개로 시작했어? 5개?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몇 개야? 10개. 섞었어. 그럼 물이 몇 개 만들어져? 그치, 2개밖에 안 만들어. 얘들아, 염산이 2개 들어있으면 수산화나트륨을 1억개를 집어넣어도 물 2개 만들고 끝난다고. 그럼 물 2개 만들어졌지? 그래서 물 2개 만들어져서 그때의 온도가 한 25도쯤 된대. 그럼 얘는 아마도 처음에 둘이 섞기 전에는 온도가 한 23도나 24도 이렇게 25도보다는 조금 낮아진 거야. 그래서 물 2개 만들면서 온도 조금 올라간 게 25도란 얘기야 얘들아. 그럼 처음 온도는 25도보다는 좀 더 작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지요? 자, 이 실험을 한 번 했어. 그래서 물 2개 만들었더니 현재 온도 25도 이렇게 기억을 하란 말이지. 자, 이번엔 옆에 있는 시험관에다가 실험을 한 번 더 했어. 이번엔 어떻게 하느냐? HCl 4개에다가 수산화나트륨 8개 섞었어. 야 그러면 고무줄 야 이번에는 저기 물 몇 개 만들어? 4개. 여기 4개 만들지. 그럼 아까 왼쪽이 25도였잖아. 그럼 얘보다 온도가 더 높겠냐 낮겠냐? 좀 더 높아야지. 물 많이 만들면 온도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걸 중화열이라고 불러. 그러면은 이번에 그랬더니 물 4개 만들었더니 27도가 됐대. 자 이제 옆에다가 실험을 3번째 실험을 한 번 또 하는 거야.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염산 6개에다가 수산화나트륨 6개 섞었어. 그랬더니 물 6개 만들면서 이게 퍼펙트하게 중화가 됐지. 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는 둘이 저렇게 섞었어. 그러면 야 재현아 A는 무슨 성질이야? 산성 염기성으로 표현하면 염기성이지. 그치? OH-는 아직 8개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같은 원리로 B에서는 승윤아 OH-가 몇 개 남아있어? 그치 4개 남아있겠지. 그 아직도 염기성이야. 이때 만약에 야 A는 무슨 성질이니? B는 무슨 성질이니? 혹은 A랑 B 중에 누가 염기성이 더 진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근데 C는 퍼펙트한 중성이야. 남는 애가 없어. 그치? 자 D는 물 몇 개 만들어? 물 몇 개 만들어? D는 4개 만들었지. 그럼 D는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H 플러스 몇 개 남아있어? 4개. 그렇지. 그런 개념이야. 어렵지 않잖아 얘들아. 그럼 같은 원리로 마지막 2는 물을 2개 만들고 대신에 H 플러스가 8개 남아있겠지. 이해됐지요? 그러니까 이 중에 지금 5번의 실험을 했어. 물 제일 많이 만드는 애가 C잖아. 그래서 제가 온도가 제일 높아.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오른쪽 그래프란 얘기야. 참고로 A, B, C, D, E를 실험을 A, B, C, D, E 실험을 5번을 한 거야. 여기 중간중간에 선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실험을 5번을 해서 그냥 점 찍어놓은 거야. 그럼 여기 선은 뭐냐면 얘를 2, 4, 6으로 안 하고 예를 들면 3, 4, 5, 6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실험을 5,000번 했다고 쳐. 그러면 점점점점점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지. 근데 실제로 우리 5번밖에 안 했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연결된 선은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무슨 말 이해되지요? 이게 중화열이다. 한마디로 물 많이 만들면 온도 많이 올라가고 얘 몇 개 섞였을 때 남는 애가 아직은 성질을 가리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물 많이 만들려면 H 플러스가 많아야 된다. 수산화 이온이 많아야 된다가 아니고 같이 많아야 돼. 예를 들면 수소 이온은 뭐 한 10개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수산화 이온을 1000개, 10,000개를 집어넣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69페이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70페이지. 그러면 우리 생활에서 중화반응에 이용해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빨 닦는 거. 그럼 치약이 무슨 성질이냐? 염기성이야. 그런 얘기. 또 생선 있잖아. 얘들아 생선이 비리잖아. 요 비린 게 생선회. 얘네 회 다 먹지. 나 회 안 먹는다 손 들어봐 이 중에. 너 왜 안 먹냐? 날도 안 먹냐? 네. 그러면 구운 생선도 안 먹냐? 안 먹어요. 아 그거 안 먹어? 안 먹어요. 생선을 아예 안 먹어? 진짜? 와, 야, 삶을 피곤하게 사는데. 그럼 너 뭐 좋아해? 고기 좋아해? 네. 소고기, 돼지고기는 좋아하는데 생선은 별로고? 소고기도 안 좋아해요. 아 그럼 돼지고기가 오로지? 자, 삶을 피곤하게 사는데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 행복이 몇 개가 없어지는 거야. 여기 회 먹는 사람들 알겠지만 승현이 회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는 정도는 아니고 별로인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얘들아 생선회를 먹으면 저렇게 안 좋아하는 애들은 그 생선회 특유의 약간 비린 맛, 그 다음에 먹어보면 회를 먹으면 약간 물컹물컹한 그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먹을 수도 있어. 특별히 알러지가 있는 건 아니지.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거야. 간단히 말해서 내 입에 안 맞는 거지. 근데 생선회 좋아하는 사람도 이게 생선회가 약간 비리는 게 있어. 근데 그걸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니네 생선회 나오는 거 보면 옆에 뭐 나와? 레몬 나오잖아. 생선회 하면 옆에 레몬 슬라이스로 깔려서 한두 개씩 나오잖아. 그래서 비린 맛을 조금 안 좋아하는 사람은 레몬을 이렇게 뿌릴 수도 있단 말이야. 응? 그러면은 비린 맛이 조금 덜해져. 그게 대표적인 중화 반응이야. 그래서 생선 같은 거 등장할 때는 레몬 같은 게 같이 나오는 게, 레몬은 산성이잖아. 생선 자체는 기본으로 염기성이라고. 뭐 그런 얘기도 일종의 중화 반응. 또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느끼는 중화 반응은 니네 흔히 배 속 쓰릴 때 있잖아. 밥 많이 먹어서 소화 안 돼서 속 쓰린 거 말고 나 먹은 것도 없는데 속 쓰려. 그럼 어떻게 돼? 위산이 막 나오는 거야. 원래 위산이라는 게 음식이 들어오면 걔 소화시키려고 등장하는 게 위산인데 막 스트레스 많이 받아. 막 수업하고 있는데 막 누가 고무줄로 막 쏴.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냐. 그치? 겁나 빡치겠지. 아이씨, 학생한테 고무줄 맞고 야 열받는데 이러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먹은 게 없는데 위산이 나와. 막 스트레스 받고 속 쓰리단 말이야. 그럼 위산은 여러분들 이름이 위산이잖아. 걔가 산성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 흔히 여러분들 겔포스나 이런 거 들어봤지? 그게 뭐냐면 위장약 그런 걸 먹는 거야. 그러면 걔는 성질이 뭐야? 염기성이야. 그래서 니네 먹은 것도 없는데 괜히 속 쓰릴 때 있어.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 위산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좀 심해지면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없는데 어른들 중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 이걸 스트레스성 위험이라고 불러. 실제로 선생님도 애들이 너무 공부 안 하고 막 이러면은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다고. 왜? 나는 내 딴에 열심히 가르치는데 애들이 공부 너무 안 해. 막 그래서 시험 문제 막 10개 시험 보면 막 제일 잘하는 애가 5개 맞고 3개, 4개씩 맞히면 얼마나 짜증나겠냐. 그 정도 수준으로 쉽게 내는데도 막 그러면 그럼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위험이 이제 그게 위험이야. 그 위산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먹는 약 있잖아. 이렇게 먹는 거 그게 염기성이란 말이지. 그런 것도 대표적으로 중화 반응의 예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 얘들아.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3교시를 할 건데 일단 조금 쉬어. 왜냐면 그리고 좀 이따가 71페이지 풀 거야. 그럼 준서는 3교시 동영상을 볼 때 오른쪽에 71페이지까지 풀고 채점까지 끝내고 그러고 3교시 영상을 보면 돼. 71페이지 준서야 오른쪽에 문제풀이 있잖아. 그거까지 풀고 3교시 보자. 그럼 나는 2교시는 여기서 마칠게.